야생 멧돼지에게 최적의 먹이 공급지는 가파른 경사지, 빽빽한 덤불, 그리고 흩어져 있는 풀밭입니다. 이러한 장소에는 풍부한 잎, 곤충, 그리고 자연적 덮개가 있어 멧돼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멧돼지는 매우 은밀하기 때문에 사냥꾼이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산비탈을 횡단할 때는 체력뿐 아니라 본능도 시험합니다. 흩날리는 나뭇잎, 희미한 흔적, 부러진 나뭇가지는 숙련된 사냥꾼들이 동물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읽는 미묘한 단서들입니다. 고르지 않은 지면, 푸석푸석한 흙, 그리고 균형과 주의가 필요한 가파른 경사로 인해 사냥은 육체적인 싸움일 뿐만 아니라 두뇌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냥개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냄새를 감지하고 은밀하게 동물을 추적하도록 훈련받은 이 개들은 사냥꾼들을 멧돼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작업을 비교적 쉬운 작전으로 바꿔놓습니다. 조율된 팀워크와 꼼꼼한 준비는 모든 교전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지형 감시에 있어 현대전술은 드론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냥꾼이 공중 관측을 통해 멧돼지의 움직임에 대한 전략적 통찰력을 확보하면 완벽하게 위장한 채 효율적으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문 야생동물 관리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과 사냥개의 지원이 결합된 모습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멧돼지는 잘 계획된 매복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냥꾼이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곳으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구역을 만들기 위해 숙련된 팀들은 이 사실을 활용하여 구역을 만듭니다.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멧돼지의 튼튼하고 빽빽한 가죽조차도 정밀 사격의 협공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적절한 위치에 조준된 사격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위협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줍니다. 인내심과 정확성은 둘 다 필수적입니다. 모든 발자국, 소리, 그리고 시각적 신호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아주 작은 판단 실수조차도 돼지가 도망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묵묵한 관찰, 신중한 타이밍, 그리고 차분하고 집중적인 접근은 모두 성공적인 사냥의 필수 요소입니다. 지형을 분석하고 동물의 행동을 예측하고 정확한 사격을 가하는 능력은 효율적인 야생동물 관리와 무모한 야생동물 추적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밀고 당기기 전략은 사냥대가 실제 고밀도 지역에 있을 때 활용됩니다. 일부 사냥대는 매복 위치를 정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능선을 넘나들며 다른 사냥개와 함께 동물들을 함정으로 유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전 통제는 무선 통신을 통해 유지되며 이를 통해 모든 팀원이 움직임이나 잠재적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냥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동물은 대개 덩치가 큰 수컷 멧돼지인데 때로는 최대 20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을 박멸하면 무리가 분산되어 탈출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사냥꾼이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쉽게 만듭니다. 사냥이 끝난 후에는 더 어리거나 작은 멧돼지들은 농경지나 산림경계에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전술은 바위투성이, 경사면이나 가시덤불 등 지형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엄폐물에서 몰아내려고 애쓰는 반면 사냥꾼들은 자연적 장애물을 고려하고 주변 지역과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합니다. 동물이나 팀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사격 시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인도적인 결과와 효율적인 위험 제거를 보장하기 위해 사격술은 매우 중요한 지역에 중점을 둡니다. 모든 활성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수색을 계속할 것입니다. 부상을 입은 동물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치료합니다. 멧돼지가 스스로를 재편하거나 작물에 계속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측 지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한 조율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피해 지역의 평온이 회복됩니다. 모든 작물은 보호되고 기반 시설은 유지 관리되며 지역 주민들은 더욱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팀으로서 협력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동물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산비탈 사냥은 멧돼지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꼼꼼한 모니터링, 전략적 계획, 그리고 정확한 조치를 통해 달성됩니다. 야생동물 관리와 지역 사회 보호 사이의 건강한 균형은 사냥개의 도움, 인간의 전문 지식, 그리고 기술 지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숲과 그 주변의 들판은 하루가 끝나면 보호되며 사냥꾼들은 즉각적인 위험이 제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냥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멧돼지 활동이 빈번한 지역에서 이러한 작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역 전체의 인간 안전과 생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인내심, 정밀성, 그리고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생 멧돼지가 아직 어두울 때 농경지에 침입하는 경우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이는 멧돼지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멧돼지는 가축, 특히 갓 태어난 동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부수고 가축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멧돼지의 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정확한 조율, 그리고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야생동물 관리자나 전문 사냥꾼 팀은 종종 소규모 부대로 활동하며, 각 부대는 동물들이 알고 있는 자연이동 경로와 접근로를 담당합니다. 통신을 위한 무전기 사용, 소총 준비, 그리고 동물 탐지 및 유도를 위한 훈련된 사냥개 배치 등이 모두 시행됩니다. 사냥개들의 추적 능력 덕분에 사냥꾼들은 멧돼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개입 가능한 제한 구역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는 산비탈에 자라는 덤불이나 숲길처럼 빽빽한 초목을 통과하는 자연적인 경로로 자주 이용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은 새 발자국과 뿌리 표식으로 표시됩니다. 개들이 멧돼지를 언덕 위로 몰고 가는 동안 이 경로를 따라 배치된 사냥꾼들은 정확하고 인도적인 사격을 통해 멧돼지와 효과적으로 교전하고 임박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에는 정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멧돼지가 도망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조우가 결정적인 순간이어야 합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동시에 팀원과 개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빠른 연이은 조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작전 내내 팀원들은 경사면과 숲길을 조심스럽게 오르며 기동성과 관찰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200kg이 넘는 큰 성체 멧돼지는 엄청난 힘과 공격성을 지녔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냥꾼들은 전략적으로 위치를 선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멧돼지들을 상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과 가축 모두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팀 간의 협력을 통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개는 동물들을 은신처에서 쫓아낼 수 있고, 매복 위치에 배치된 사냥꾼은 정확하고 정밀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가 울창한 숲으로 도망치려는 상황에서도 멧돼지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개들을 신속하게 배치하면 어떤 동물도 추적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관찰된 모든 위협이 무력화되면 작전이 재개됩니다. 홀로 있는 멧돼지나 낙오된 멧돼지들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들이 더 큰 무리와 재결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문소 운영과 잦은 무선 통신을 통해 팀은 넓은 지역의 이동을 모니터링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농경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황에 즉각적이고 입증 가능한 영향을 미칩니다. 농작물, 가축, 그리고 울타리가 보호되는 동시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향상됩니다. 이러한 사냥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일 뿐만 아니라 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인내심, 관찰력, 그리고 사람과 개팀의 효율적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팀원들은 전략적 계획 수립, 협력, 그리고 멧돼지 행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가파른 경사지, 깊은 덤불 또는 산발적인 산림 지역과 같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신중하게 계획되고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지며, 모든 단계는 위험을 줄이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인간의 이익을 보존합니다. 멧돼지 개체수는 현장 관찰, 군견의 지원, 그리고 전술적 전략 실행을 병행하여 동정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이러한 작전은 멧돼지 침입에 취약한 지역에서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지식, 준비, 그리고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 관점에서 여기에 설명된 과제들은 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즉,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현장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변화시킨 지형이 어떻게 멧돼지들의 번성을 가능하게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파른 경사면, 빽빽한 숲, 그리고 단편화된 식생을 활용하는 멧돼지들의 능력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더 이상 천적이나 구조적 한계가 부족한 생태계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에 장기적인 해결책은 수동적인 대응에서 선제적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술적인 작전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멧돼지들이 농지 바로 옆에서 이상적인 피난처를 찾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서식지 평가, 계절별 멧돼지 이동 예측,
그리고 더욱 명확한 토지 이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훈련된 개들은 정밀성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효과는 이러한 도구들이 과학적 모니터링 및 지역 사회 기반 보고 시스템과 결합될 때 발휘됩니다. 저는 인도적인 개입, 생태학적 이해, 그리고 조율된 관리에 기반한 균형 잡힌 모델이 가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멧돼지는 파괴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연 경관의 일부이기도 하며 효과적인 방제는 이 두 가지 현실을 모두 존중해야 합니다. 목표는 박멸이 아니라 정보에 기반하고 의도적인 조치를 통해 예방, 안정, 그리고 공존을 이루는 것입니다. 엄청난 멧돼지 떼가 숲에 인접한 옥수수밭을 며칠 밤이나 연이어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는 깊은 발톱 자국과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사람 주먹만 했습니다. 이 흔적과 발자국은 유난히 난폭한 동물들이 있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동물들을 덩치, 힘,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능력 때문에 붉은 흙의 검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숙련된 사냥꾼들이 종합적인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무기, 추적 장치, 그리고 플라이캠 드론을 갖춘 이들은 새벽녘에 무리를 포획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작전 책임자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에서 허용하는 사냥 제한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숲 가장자리에서 시작되었는데 습기 때문에 질척거리는 땅 속에서 새로운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 60m 떨어진 곳에서 중간 크기의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에 반쯤 파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의 측면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나자마자 정확한 사격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신속하게 제거했습니다. 일행이 좁은 길을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가던 중 바깥 흙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또 다른 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돼지를 무릎 꿇리게 할 마지막 총격을 가하기 전에 바람과 두 돼지 사이의 거리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극도로 경계심이 강하고 울창한 숲속으로 재빨리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사냥꾼은 매번 세심한 관찰과 정확성, 그리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마리의 멧돼지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울창한 숲으로 도망치려다 다친 멧돼지였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된 함정 덕분에 다른 분대원이 정확하고 깔끔한 사격을 할 수 있었고 추격은 중단되었습니다. 농작물에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은 작은 멧돼지들까지 성공적으로 포획했습니다. 매번 성공적인 전투가 끝날 때마다 숲은 고요했고 남은 흔적이라고는 흙먼지 냄새, 탄피, 그리고 적이 남긴 흔적뿐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전술적 전문성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계획, 조율, 그리고 합법적인 사냥 규칙 준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관리의 목표를 과도한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는 사우스 조지아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상당히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면 이 동물들은 무모하게 돌진하여 농작물과 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험난한 지형과 울창한 산림지대에 직면할 때 전문 사냥팀은 엄격한 계획과 조율로 대응하며 이러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잠깐의 집중력 차이만으로도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의 타이밍과 동물 행동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전 수행 중 정찰병은 주변을 감시하고 움직임이 발생하는 곳을 파악하며 이 정보를 본대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멧돼지가 사정거리 내에 접근하면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계산적이고 정확한 사격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반대편 경사면에 배치된 사냥꾼들은 돌진하는 멧돼지를 포획하고 탈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 지식, 인내심, 그리고 침착하게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전문적인 야생동물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됩니다. 거리, 지형, 바람, 그리고 동물의 행동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촬영마다 철저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촬영이 마무리될 무렵 여러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제거되었고 농경지와 그 지역 사회에 가해졌던 위험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책임 있는 사냥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책임 있는 사냥은 작물을 보호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 개체 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농업 파괴를 예방하고 생계를 보호하며 개체 수가 많은 농업 지역에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며칠 밤 동안 대규모 멧돼지 떼가 농경지, 특히 깊은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옥수수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주먹만한 깊은 발톱 자국과 발자국은 이 멧돼지들의 크기와 힘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피해 지역의 파괴를 종식시키고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사냥대가 조직되었습니다. 한 사냥 원정 중 팀원 한 명이 멧돼지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근거리에서 효과적으로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적 및 작업 완료 과정에서 사냥개들이 지원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남은 멧돼지들을 성공적으로 포획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지역의 멧돼지 개체 수는 대개 크고 사나우며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 지역, 특히 프랑스 초원 지역에서 멧돼지 개체 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 개체 수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된 목표는 농작물 피해와 이로 인한 생태적 불균형을 줄이는 것입니다. 멧돼지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전문팀들은 신중하게 이동을 조정하고 매복 위치를 설정하고 지형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야생 멧돼지들은 은신처를 찾아 울창한 숲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주변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고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포획하려면 정밀 사격이 필수적입니다. 무리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냥개가 숨어있는 동물을 찾아내고 사냥꾼들을 효과적인 교전 지역으로 안내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사냥이 밤과 이른 아침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멧돼지가 남긴 흔적을 팀원들이 확인하고 경계를 통제합니다. 쌍안경, 적외선 스코프, 동기화 감시와 같은 사냥 기술을 통해 사냥꾼은 들판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동물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사격은 멧돼지를 최대한 빨리 제압하여 작물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여러 마리의 멧돼지가 동시에 도망치려는 상황에서는 번개처럼 빠른 대응과 정확한 조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비옥한 농경지를 심각하게 파괴하여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사냥꾼들이 모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작전이 시작되고 대원들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동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입니다. 문제의 작전에는 약 223kg, 500파운드로 추정되는 매우 큰 야생 멧돼지가 개활지를 가로질러 돌진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냥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에 즉각적이고 성공적인 제압이 가능했습니다. 더 많은 멧돼지들이 인접한 들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토양과 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멧돼지들은 감시, 추적, 그리고 정확한 사격을 병행하여 신속하게 포획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야생 멧돼지 관리의 몇 가지 기본 요소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원칙에는 신중한 계획, 협력, 정확한 실행, 그리고 때때로 찾기 어려운 동물을 추적하기 위한 훈련된 사냥개 활용이 포함됩니다. 야생 멧돼지가 침입적이고 파괴적인 존재가 된 지역에서는 주에서 합법적이고 허용하는 체계 내에서 사냥꾼 개체 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냥꾼은 농업 손실을 줄이고 생계를 보호하며 생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노력은 이전에 황폐화된 농경지가 회복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야생 멧돼지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개체군 급증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농업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적 수렵 활동이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지역 사회는 야생 멧돼지 침입이 대규모 살상으로 확대되기 전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 기술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직접적인 살처분을 넘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장과 산림 지역 사이의 완충지대는 농부들이 강화된 철망과 전기 장애물로 울타리를 보강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밭과 과수원에는 윤작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작물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먹이를 찾는 멧돼지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예방 기술은 긴급 개입이 필요한 횟수를 줄여 사냥 작업에 유용한 추가 요소입니다. 또한 기술은 동물 보호 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작 감지 카메라, 열화상 드론, GPS 추적 목줄 덕분에 이제 멧돼지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주 및 수개월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리의 이동 패턴, 먹이 공급 위치, 번식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당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교란을 일으키는 동물에만 집중하여 더욱 효율적인 개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 멧돼지가 갖는 생태학적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멧돼지는 작물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숲이 있는 지역의 토양 통기성과 씨앗 확산에도 기여합니다. 현대적인 야생동물 관리 방식은 박멸과 보존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방식은 개체수가 과밀하거나 극도로 폭력적인 무리만 관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소규모 무리는 자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냥이 단순히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임을 강조합니다. 지역 사회의 참여 또한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농촌 지역 주민들은 멧돼지의 행동, 안전 예방 조치, 그리고 책임감 있는 상호작용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목격 사실을 안전하게 보고하고 어린 나무를 보호하고 가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당국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경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경계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인간의 안전과 사냥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비살상적 방제 수단의 활용은 현재 개발 중인 또 다른 전략입니다. 멧돼지가 귀중한 작물을 먹어치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음 발생기, 냄새 기피제, 그리고 전략적으로 배치된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나 라마와 같은 훈련된 경비동물을 배치하여 해당 구역 경계를 순찰하는 지역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사냥이 제한될 수 있는 짝짓기 시기에 특히 유용합니다. 농부들은 개체수 조절 할당량을 위반하지 않고도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이점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사례 연구에 따르면 개체수 조절에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독일과 폴란드의 연구자들은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규제된 사냥, 서식지 변경, 그리고 생식 조절을 결합한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체수 과잉을 방지하고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외에도 사냥이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멧돼지 개체수 관리를 통해 마을은 자유와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숲 경계 근처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가축들은 끊임없는 감시 없이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으며 농부들은 심야 순찰보다는 유용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가장 무섭고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 중 하나와 공존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은 사냥, 기술, 생태적 인식, 그리고 공동체 참여 등 여러 요인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통합 기술의 도입을 통해 멧돼지 관리는 수동적인 사냥 전략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붉은 흙의 검은 그림자와의 싸움은 소총뿐만 아니라 지식, 혁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농경지는 회복되고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기능하며 인간은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회복력 있는 종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이 싸움이 소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제 관점에서 효과적인 멧돼지 관리는 궁극적으로 생태적 온전성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생계를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개체군이 과도하게 밀집되거나 공격적으로 변할 때 개입은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제거된 멧돼지의 수가 아니라 이러한 작업이 얼마나 신중하게 수행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의 핵심 문제는 균형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지능이 높은 동물이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멧돼지 개체수가 자연 환경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거나 농장과 지역 사회를 반복적으로 위협할 때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중적인 통제가 필요하지만 정밀성, 합법성, 그리고 윤리적 자제에 기반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장기적인 안정성은 사후 대응적인 사냥보다는 예방적 설계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강화된 장벽, 더욱 스마트한 토지 관리, 그리고 예측 기술은 비상작전의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농부들에게 교육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지역 사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규제된 사냥과 결합되어 야생동물을 악마화하거나 농부들을 취약하게 만들지 않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궁극적으로 문제는 멧돼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일관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의 부재입니다. 과학, 지역, 사회 참여, 그리고 규율 있는 개입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한 공존을 향한 최선의 길을 제시합니다.